미래 자유론 2편입니다. 자유의 사회적 영향. 자유는 사회의 근간이자 진화의 동력이다. 개인의 자유가 확장될수록 사회는 더욱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모습으로 발전한다. 이는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사회 구조와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메커니즘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자유는 혁신과 창조성의 원천이 된다. 개인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사회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예술, 과학, 기술 분야에서 자유로운 사고는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앨런 튜링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운 사고는 인류의 지평을 넓혔다. 그러나 자유는 양날의 검과 같은 특성도 지니고 있다. 절제되지 않은 자유는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규범을 무시할 경우 오히려 사회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이는 자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자유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무엇보다 개인의 잠재력 실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사회적 제약이 적을수록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교육, 직업 선택,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은 사회 전체의 발전을 견인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장만이 아니라 집단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다. 반면 자유의 부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극단적인 자유주의는 사회적 연대감을 약화시키고 이기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 개인의 무제한적 자유 추구는 때로 공동체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는 언제나 책임과 균형을 동반해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자유는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는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지만 동시에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창의성을 높이지만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장치 없이는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자유의 사회적 영향은 단순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다. 그것은 사회가 얼마나 지혜롭게 자유를 관리하고 조절하느냐에 달려있다. 자유는 언제나 책임, 상호 존중,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 원칙이다. 자유와 사회 발전. 자유는 사회 발전의 근본적인 원동력이자 핵심 메커니즘이다. 인간 사회가 진보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은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창의성과 혁신의 토대가 되며 이를 통해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과학, 예술, 기술,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자유로운 사고와 도전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이 연구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을 때 새로운 발견과 혁신이 가능해진다.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지식과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회 발전에 있어 자유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넘어 집단적 성장의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교류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은 사회의 지적,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한다. 이러한 다양성은 사회가 더욱 풍부하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와 달리 자유로운 사회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혁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자유는 사회 발전의 핵심이다.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선택하고 추진할 수 있을 때 혁신적인 기업과 정신이 꽃피울 수 있다. 새로운 사업 모델, 기술, 서비스는 대부분 개인의 자유로운 도전과 실험에서 탄생한다. 이러한 경제적 자유는 결국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과 혁신으로 이어진다. 자유는 또한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강화한다. 개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비판하며 참여할 수 있는 사회는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의 정치적, 제도적 발전을 이끌어내는 핵심 메커니즘이 된다. 물론 자유가 무제한적이거나 무분별해서는 안 된다. 자유에는 항상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규범에 대한 존중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유는 사회 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인간 사회가 진보하고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우리는 자유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으며 이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자유의 부작용.
자유는 인간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무제한적인 자유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가 무분별하게 확장되면 오히려 사회 전체의 조화와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유의 이면에는 항상 책임과 윤리의식이 동반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자유의 부작용은 개인의 이기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자신의 욕구와 권리만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킨다.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타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국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무분별한 자유 추구가 오히려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자유의 측면에서도 부작용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무제한적인 시장 자유는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사회적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된다. 소수의 자본가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동안 다수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자유의 본질적 가치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자유의 부작용은 또한 개인의 도덕적 해이와 직결된다. 무제한적인 자유는 때로는 윤리적 기준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개인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제재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규범과 윤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와 신뢰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더욱이 정치적 자유의 맥락에서도 부작용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극단적인 표현의 자유나 정치적 자유는 때로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벗어나 서로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결국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다. 진정한 자유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자유는 결코 무제한적이거나 절대적일 수 없다. 개인의 자유는 언제나 사회적 책임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해야 한다. 자유의 진정한 가치는 무제한적인 권리 추구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요구하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과제이다. 자유와 교육. 교육은 인간의 잠재력을 발현하고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개인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 자유로운 사고와 비판적 사고력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개인의 내면적 성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교육의 본질적 목적은 학습자에게 단순히 정보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독립적 사고와 판단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학생들은 주어진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스스로 질문하고 비판하며 새로운 관점을 탐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은 진정한 지적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교육에서의 자유는 또한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학습자들이 서로 다른 배경과 관점을 가진 학생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지적 능력을 넘어 사회적 감수성과 포용력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다. 비판적 사고력 개발은 자유로운 교육의 핵심 요소이다. 학생들이 주어진 정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독립적인 사고 주체로 성장하며 사회의 다양한 담론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에서의 자유는 또한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외부의 강제나 압박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싶은 욕구와 호기심을 존중하는 교육 환경은 더욱 효과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열정을 탐구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은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한다. 결국 교육에서의 자유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천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독립적 사고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이는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고 사회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접근이다. 자유로운 사고. 인간의 지적 성장과 사회 발전은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유로운 사고란 단순히 머릿속에서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관념과 고정관념을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탐색하고 창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지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원동력이기도 하다.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억압하고 비판적 사고를 제한한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문을 제기하며 기존의 지식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자유로운 사고는 개인의 지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혁신과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과학적 발견, 철학적 통찰, 예술적 혁신은 모두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시도한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갈릴레오, 아인슈타인, 피카소와 같은 혁신가들은 당대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에 도전함으로써 인류 지식의 지평을 확장했다. 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암기와 암묵적 수용을 강요하기보다는 비판적 사고와 질문을 장려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의미한다. 토론, 프로젝트 기반 학습, 창의적 문제, 해결 방식 등은 자유로운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다. 자유로운 사고의 발달은 개인의 심리적 성장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은 자존감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반대로 사고의 자유가 억압된 환경은 개인에게 심리적 위축과 창의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의 자유로운 사고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력은 진실을 구별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필수적이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허위 정보와 편향된 관점에 노출될 위험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결국 자유로운 사고는 개인과 사회의 진보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이는 단순한 지적 능력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잠재력을 실현하는 근본적인 방식이다. 교육, 문화, 사회 시스템은 이러한 자유로운 사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촉진해야 할 것이다.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는 진정한 자유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개인의 지적 성장과 사회적 발전을 이끄는 근본적인 원동력이다. 인간은 단순히 주어진 정보를 수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이러한 능력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적 자유의 핵심을 형성한다. 비판적 사고는 기존의 관념과 통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는 단순히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개인이 비판적 사고를 통해 스스로의 믿음과 가치관을 검증하고 재구성할 때 진정한 지적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사회적 맥락에서 비판적 사고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권력의 억압이나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에 대항하여 독립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비판적 사고는 개인이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한다. 이는 곧 지적 자율성의 실천이며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교육은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채널이다. 단순한 암기와 수동적 학습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분석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지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적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든다. 비판적 사고는 또한 개인의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외부의 조작이나 선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인 판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지적 도구이다. 궁극적으로 비판적 사고는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다. 이는 단순히 지적 능력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실현하는 근본적인 방식이다. 비판적 사고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더욱 자유로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 자유와 정치. 정치적 자유는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정치적 자유는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양식이다.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자유의 본질은 개인이 국가 운영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투표권, 언론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권리 등은 모두 정치적 자유의 구체적인 표현 형태다. 이러한 권리들은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자유는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고 비판할 수 있을 때 권력은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작동한다. 이는 단순히 제도적 장치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회적 실천을 통해 구현된다. 정치적 자유의 핵심은 다양성과 포용성에 있다. 서로 다른 의견과 관점이 자유롭게 교환되고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는 더욱 풍부하고 역동적인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는 무제한적이거나 무조건적일 수 없다.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와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자유와 책임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요구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정치적 자유의 실현은 교육과 시민의식의 성장을 통해 가능하다.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춘 시민들,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진정한 정치적 자유의 주체다. 이들은 단순히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는 능동적 존재들이다. 현대 사회에서 정치적 자유는 더욱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의미를 갖는다. 디지털 기술과 소셜 미디어의 발전으로 정치적 참여의 방식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통해 더욱 넓고 포용적인 정치적 자유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결국 정치적 자유는 단순한 제도나 권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확장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가치다. 우리 각자가 이 가치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자유의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가장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정치 체제이다. 그러나 단순히 제도적 장치만으로 진정한 자유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표현 그리고 참여에 있다. 민주주의에서 자유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천이다.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투표권을 넘어 일상적인 정치적 담론과 비판적 사고를 포함한다. 정부와 권력자들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권리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요구한다. 때로는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다. 민주주의적 자유의 핵심은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에 있다. 단순히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으로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이러한 참여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보장될 때 민주주의는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정치적 자유는 또한 제도적 견제와 균형을 통해 보장된다. 권력의 분립, 삼권 분립 원칙은 어느 한 기관이나 세력이 지나치게 강력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를 감시하고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다. 이는 권력의 남용을 막고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이다. 결국 민주주의에서 자유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고 지켜나가야 할 가치다. 시민들의 끊임없는 비절런스와 참여, 그리고 비판적 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민주주의적 자유가 꽃 피울 수 있다. 이는 개인과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과정이며 동시에 가장 소중한 인간적 가치의 실현이다. 정치적 억압. 정치적 억압은 개인의 본질적인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가장 심각한 사회적 병폐 중 하나다. 권력자들은 종종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사상과 행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려 했으며 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적 억압은 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었다. 정치적 억압의 메커니즘은 매우 복잡하고 은밀하게 작동한다. 첫째,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미디어를 통제하고 불편한 진실을 은폐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유통시키려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들은 점차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침묵하게 된다. 둘째, 정치적 억압은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한다. 반대 의견을 가진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은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되곤 한다. 때로는 구금, 고문, 추방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억압이 실행되기도 한다.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창의성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정치적 억압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한다.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는 개인에게 깊은 두려움과 무력감을 심어준다. 사람들은 점차 자신의 생각조차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되고 내면의 자유까지 포기하게 된다. 이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다. 정치적 억압의 또 다른 심각한 결과는 사회의 지적 퇴보다. 자유로운 사상, 교환과 비판적 사고가 제한되면 사회는 점점 더 경직되고 발전을 멈추게 된다. 혁신과 창의성은 자유로운 토론과 다양한 관점의 교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억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정치적 억압은 언제나 저항과 변화의 씨앗을 만들어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강력한 억압적 체제들도 결국 시민들의 저항과 열망 앞에서 무너졌다. 이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결국 진정한 자유를 향한 인간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며 어떤 정치적 억압도 그 흐름을 완전히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미래 자유로운 3편에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